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나는 왜 아내의 고통을 몰라주었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나는 왜 아내의 고통을 몰라주었나.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시간들을 지내면서 제 지난날의 삶에 대한 반성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 중에서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갈 때 내가 그 과를 왜 선택했지? 이 과를 선택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과를 한번 옮겼거든요. 근데 전과를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과를 제가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문 계열이랑 좀 잘 안 맞는 스타일인데 이제 어문 계열로 옮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이제 후회들이 되고 또 이제 좀 자기 반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이전에 왜 그렇게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몰라줬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아, 또 내가 굉장히 아내에게 해를 많이 끼쳤는데 왜 나는 그런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몰라줬을까? 이 생각을 좀 최근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종종 했는데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반성 또는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 생각들을 좀 나누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뭐 어떤 부분에서든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저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제가 굉장히 제멋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뭔가 충고하면 막 욱하고 막 이렇게 막 냉장고 발로 차고 막 집 밖에 나가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아내가 이제 밥을 이렇게 막 차렸는데 막 뭐라고 열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상을 확 엎고 그 다음에 이제 파카를 이제 딱 입고 나갔는데 파카를 안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슬리퍼 신고 그냥 추리닝만 입고 나가서 제가 막 다시 들어와가지고 파카 입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제가 뭐 바깥일로 굉장히 바쁘니까 굉장히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버거워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막 굉장히 우울증 비슷하게 막 굉장히 낙담도 하고 굉장히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늘 재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100% 이렇게 맨날 아내가 아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뭐 한 뭐 10번 중에 한 번 이렇게 알게 되면 아내가 굉장히 쇼크를 받고 굉장히 거기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저희 성격적 결함들이 많잖아요. 뭐 게으름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자기연민이나 또 우울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집안을 신경을 안 쓰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냐면 예전에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후원자랑 12단계를 밟았던 때가 외국에 있는 멤버랑 후원 12단계를 밟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이제 아내가 힘들어 할 테니까 이제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줘라. 힘들 때 연락하게. 그럼 보통 연락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남편 죽일 놈의 자식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이야기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아내가 그분이랑 후원 받으면서 이제 한 5단계까지인가 이렇게 12단계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무력함에 대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 검토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었어요. 그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삶의 쓰나미처럼 몰려오냐면 지금도 이제 굉장히 지금 잘 지내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너 같은 사람이랑 내가 살아줬으니 옛날 같으면 다 도망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이렇게 지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보냈으면.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상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떨어지면 나는 언제 인생이 피냐. 젊은 날에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뭐 지금도 이렇게 뭐 그렇게 눅눅하지 않고 언제 내 인생이 피냐 막 이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해를 끼쳤고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는지에 대한 저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 서서 이제 그때를 반성을 해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아니 나는 그때 왜 그랬지? 아 내가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네. 나는 왜 아내한테 그렇게 밥상을 얻고 냉장고로 발로 차고 막 집 밖에 나가고 소리 지르고 막 충고하면 막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막 난리 피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또 아내가 힘들어할 때 다독여주지 못하고 난 왜 그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때 내가 왜 아내의 고통에 대해 그렇게 몰라줬냐면, 사실 머리로는 좀 아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리로는 좀 들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겠다 이런 게 아무리 머리로 좀 알더라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아내가 저희가 이제 시누이,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꽤 오래, 한 3년 이렇게 2년 가까이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의 밥도 해주고 막 빨래도 해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걸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때 애들도 이렇게 막 굉장히 사춘기 이제 올라오고 있는 막 쯤이었고 굉장히 좀 힘들 때였어요.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가 또 이제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나오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곳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공동 거주하냐고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머리로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금세 시그라들고, 또 아내도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뭘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또 허례허식이구나 이렇게,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노인의 그런 슬픈 사연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장애인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는 뭐 그렇게 그냥 좀 무덤덤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의 좀 힘든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미혼모나 아니면 그 이렇게 외부에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별로 가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노숙자를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물 같은 거 파는 할머니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쓰여서 그거를 이렇게 사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곳에 대해서 전혀, 그분이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고 본인은 거기를 수년 동안 출근을 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거기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병든 사람들, 마음이 많이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고 또는 느끼고 또 입장을 받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아예 체질적으로 잘 못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병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돌아보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내 자신을 지금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병들어 있었냐면
아내가 내 바로 앞에서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거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로는 힘들겠다 정도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이 병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정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내가 아내한테 정말 이렇게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때 좀 더 다독여 줬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때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내 그때를 좀 평가해 보면, 내가 그때 되게 병이 들었었구나,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내가 병이 들어 있었구나. 이제 TV에서 보면 뭐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증상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옆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척은 했어요. 신용은 했지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돕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또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옳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돼요.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옳고 잘했다 이건 아닌데, 나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을 향해서 막 반항하고 욕하고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이해는 되잖아요. 그처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돕다 보면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틀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시기들을 보내왔고 또 어쩌면 지금도 일부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병든 마음인지에 대한 이해는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또 이해가 되냐면 그런 사람과 같이 살거나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과 정말 죄스러운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 저는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았고 병이 들었었다. 이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나? 내가 왜 그렇게 몰라줬나?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를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머릿속이 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 머릿속에 저의 계획 또는 제 욕심을 이루는 것들, 제 야망, 뭐 제 플랜들, 일, 뭐 제가 생각하는 관계, 이런 것들로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이 머리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아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좀 돌아보고 이러는 시간들조차 갖지 못하고 그런 여지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와도 다른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릿속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이 온통 저의 계획들, 저의 야망, 그리고 저의 플랜이 계획이죠. 플랜. 그리고 어떤 저의 일, 또 이런 것들로 완전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도 금세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소위 생각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동시 이제 거긴 좀 자발적이어서 제가 이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제가 동시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였냐면 19가지인가 그랬어요. 19가지의 일들을 제가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잡지를 만들고, 여기서는 뭐 이거를 뭐 세우고, 뭐 이 행정을 이렇게 바꾸고, 플랜을 이렇게 바꾸고, 요번 주에 뭐 하고, 이거를 동시에 19가지에 가까운 일들을 쫙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발로 늘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제 상담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 제정신이 아니, 미쳤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너무 많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머릿속이 온통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좀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머릿속에 그렇게 오로지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삶, 또 내 야망, 이런 것들만 꽉 차 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저도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두려웠던 게 뭐냐면, 더 컸던 게 뭐냐면, 저는 두려움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마음속으로 꽉 차 있으니까,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의 삶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일이 망할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또 막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플랜을 계속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또 하위 계획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개 막, 아니 100개 아니 10개, 19개가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그거를 막 추진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두려우니까 그것이 튕겨져 나가고, 또 다시 내 계획, 내 야망, 내 그 어떤 일정들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거기 안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 숨은 동기의 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돼서 살았었어요. 물론 야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야망보다는 두려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 멘토 또는 후원자들이 아무래도 제 3자 입장이고 저의 삶과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더 잘 봐주잖아요. 그러면 꼭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야, 너는 그 바르실레,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 야,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야, 인생 안 망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아. 그렇게 인생이 쉽게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너 그거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혼도 많이 났어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고.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없앨 수가 있나요? 예,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잘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압도되었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생각이 완전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 내 계획, 내 야망, 내 일정들, 뭐 내 하는 일, 프로젝트 이런 거에 완전히 매몰되어 산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그럼 아내의 고통이 들어왔겠나요?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늘 아내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밥을 같이 먹어도 늘 딴 생각에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그리고 요새는, 아니 요새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지내니까 아내가 이제는 제가 딴 생각을 하면 알아봐요. 예, 너 딴 생각하지 너. 또 마음 딴 데 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생각이 다른 일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거실에서 하도 제가 일에 미쳐 사니까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 미쳐 살아서가 아니라 회복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서 이제 삶의 여유를 누릴 줄 알게 됐어요. 이제 커피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있게 되고, 그냥 누워서 낮잠도 1시간씩 자고. 예전에 낮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낮잠도 1시간씩 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가운데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이제 집안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아내가 뭘 하는지가 보이고 아내가 지금 뭐 어떤 감정이겠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아내가 저런 거 하면서 되게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은 지금 저렇게 굉장히 자기 일을 뭐 이렇게 하는구나 저건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막 귀찮았어요. 막 빨리 막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인제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구나. 또 아내는 이런 생각하는구나. 또 우리 아내 가족 안의 역동은 이렇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가족을 좀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 이런 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인제 제가 인제 또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밟았는데 그 12단계 프로그램을 이제 밟을 때 이제 두려움이라는 챕터도 이제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이 두려움이 내 인상에 얼마나 좀먹었는지,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제가 두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들이 좀 줄어들고 또 여러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공감하는 것들이 좀 더 커졌습니다. 어, 제가 좀 어떻게 이제 방금 뭐 얘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되게 좋거든요. 제가 지금은 어, 이제 그 감정이 좀 느껴지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좀 제가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이냐면 저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평가에 대해서 저에게 용기 있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상하게 아내가 저한테 직언하면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 3자가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래! 라고 직언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벙찌고 열이 받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납득이 됐을 때 이제 정신이 빵 하고 이렇게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 모임에 다녔거든요. 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모임에 살려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나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한 미국에서 오신 멤버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식사하자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 먹자 그러니까 저는 뭐 영어 공부하고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었죠.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나오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게. 지금도 그거는 열받아요, 제가. 아니, 씨,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You don't have the responsibility toward your family.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을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씨, 그래서 내가 열받았거든요. 네가 뭔데 내가 날 알아? 왜냐면 저는 그때 아픔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아픔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내가 나누는 것들을 듣고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자식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불러내서 이제 깐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듣고 밥 먹고 먹는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맞네. 내가 내 삶에 미쳐가지고 아내의 아픔도 몰라주고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삶을 산 거지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족들에게 이제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인생 최초로 절제도 한 100일인가 100일 가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어디서 만나라, 어떻게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뭐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가 어떻게 제가 생각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 이제 저는 12 스텝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밟았거든요. 근데 이제 12단계를 이제 제가 나중에 저희 한 15년 정도 제가 회복의 과정을 거쳤고 15년 더 되지 한 17년 거쳤고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17년 정도 거쳤고 그리고 혼자 한 것까지 하면 22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17년 정도 거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12 스텝을 뭐 제가 돕는 것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열대 번 이상 밟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은 밟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더 12단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진지하 12단계랑 처음에 배웠던 거 좀 다르구나. 처음에는 잘못 배운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2 스텝은 뭐냐면 12단계 뭐냐면 전 세계의 중독자 자조 모임에서 중독자 또는 중독자 가족 모임 또 성인 아이 자조 모임에서 회복을 위해 쓰는 회복 도구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쨌든 소개받아서 처음에 밟았는데 처음에 밟을 때 조금 정통 12단계하고 좀 약간 벗어나 있는 프로그램을 밟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중에 어쨌든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자기의 삶을 검토하면서 배려 없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거든요. 그 중에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는 게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게 뭐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입장 바꿔 생각하는 프로그램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이제 아내의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걸 쓰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게 이상하게 그때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일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아내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입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어디 시골 동네 도서관에서 이제 그걸 노트에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해를 끼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정말 계속 울었어요. 계속 밥 먹으면서. 예, 밥도 못 먹었어요. 예,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정말 뻥 폭탄 맞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 허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12단계 그 다음 부분들이 뭐 보상하고 뭐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또 성격들 고쳐가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검토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그 과정들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절제가 그때 당시에 안 됐어가지고 절제하는 게 제일 큰 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위해 12단계를 더 몇 번 더 밟았고 좀 더 바른 12단계를 밟기 위해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그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폭탄 맞은 것처럼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하면 유튜브 잘릴까봐 내 정말 바보 같았구나. 예, 병땡 같았구나. 예,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해를 끼쳤고 해악자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은총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이 이게 세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꼬가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점점 더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모임에 가서 뭐 이렇게 자조 모임 같은 데 가서 자기들의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나 옛날에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았다 뭐 이런 사람들 나눔도 하고 또는 실제 쓰레기처럼 현재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1만 잘못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내 예전의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2도 보게 되고 3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난한 마음, 험불하다 그러죠. 내가 아주 가난한 마음, 완전 납작 엎드려서 정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정말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로 이렇게 점점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되게 많이 가난해졌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이후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내에게 이제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보상의 마음으로 절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당연히 절제하는 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조건 순종. 물론 가끔 이렇게 꿈틀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내 말에 순종.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내가 바보 같다. 아니 뭐 내가 하라면 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뭐 바보도 아니고 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아니야 당신은. 뭐 자기는 좋지만 그냥 가끔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정말 그동안에 아내에게 해를 끼쳤는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아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상의 마음으로 정말 보상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또 이제 막 편지도 쓰고 무릎도 꿇고 그리고 막 발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허그도 하고 선물도 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저는 충분히 보상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지난날의 삶의 과오들이. 그리고 이 보상은 죽을 때까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가 못 보고 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저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본인의 이제 허물들을 또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아내도 살아오면서 나에게 해를 줬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게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굉장히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향이 있는데 자기를 맞춰줘서 되게 고맙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랑 이렇게 살아주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저는 그 거기에 뭐 100% 동의하진 않아요.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니었으면 더 멋진 사람과 젊은 날을 더 행복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의 보상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힘들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냐? 이런 건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런 게. 정말 힘들겠다. 뭐 저 사람도 되게 힘들겠다. 아내도 되게 많이 힘들겠다. 고통에 대해서 알아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러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아파하는 부분과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부분과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런 풍성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좀 더 행복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또 물어봐야 돼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전보다 행복하냐 나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냐 이렇게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거 영상 만들었으니까 한번 밤에 물어봐야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자기 고백적인 또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좀 검토하면서 그런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